특히 의미 있는 상은 좋은데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광주의 화가라고 하면 오징어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그림을 배우고 이럴 때 직접 뵙고 하는 가르침도 직접 받고 그래서 그런 오지호 선생님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지호 선생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 또 정의로운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시거든요, 삶에서. 그래서 이제 오지호 상은 그런 의미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또 이 상을 통해서 내 앞으로 작가 생활에 훨씬 더 커다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생애에 관한 문제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가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내 이웃, 우리 사회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철학적인 요소를 미술이라는 형태로, 조형적인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처음 시도할 때 이제 단락을 좀 나눠서 했죠. 그러니까 탄생, 그리고 죽음, 사랑, 기억, 안식, 이렇게 그 생애 시간, 이렇게 여러 단락을 나눠서 내 나름대로 그 탄생일 때 어떤 의미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 또 죽음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해서 생애 연작을 만들어냈죠.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다가 생의 존재를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에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까지 보게 되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게까지 까지에는 빛의 존재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립미술관 전시는 이제 빛과 생명, 그리고 생에 관한 이 세 가지 테마로 그림을 그리게 됐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제 작품에 등장하는 그 공통적인 것에 그 생명을 상징하는 우물이 있어요. 그것을 꼭 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의 생명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빛이 내려와서 빛이 쬐고 또 거기에 생명이 발원되는 물, 거기에 또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의 귀중함, 이런 것을 저는 그 사막을 걷다가 만나는 오아시스, 이런 느낌으로 그런 푸른 웅덩이, 큰 웅덩이, 이런 그 묘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80년대 민중미술부터 또 90년대 그 서정적인 자연 풍경,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영적인 어떤 그 자연 풍경,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생물이라는 게 그러면서 작품이 끝없이 변화를 해왔거든요. 최근에 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림이 좀 추상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생에 대한 문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행동하고, 그런 행동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화물처럼 번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구상으로서는 제가 그린 인물을 그리고 풍경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색이라든가 선,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전시 중에서는 최초로 추상 작업을 시도했던 그런 전시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80까지 한 10년간에 그냥 치열하게 작업해야 될 모티브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철학적인 작업을 가장 추상적인 방향으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번 전시회가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 제 작품에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전시회로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 세계하고 서로 연관이 되는 그런 젊은 작가 네 분을 같이 초대해서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오지호 선생님한테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모셔다가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 후배들하고 같이 전시하는 분이 의미가 있고, 요즘의 젊은 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작가 수도 별로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기계 문명이 이렇게까지 AI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안 된 시대였는데, 지금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밀려드는 새로운 어떤 기계 문명하고도 그 영혼의 부대낌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작가들의 지금 시간이거든요. 선배로서는 지금 작가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내고, 어차피 예술가는 누가 얼마만큼 그걸 참아내면서 끝없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작업을 놓지 않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작가로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번에 같이 했던 작가들이 정말 매일처럼 작업에 천착하면서 80, 90이 될 때까지 정말 좋은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생활 속에서 예술이 던져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평생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한테 내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에 얼마나 위안을 줄 수 있는가,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끝없이 하게 되거든요. 위대한 예술은 신이 인간한테 내려준 선물이에요. 위대한 예술가. 그런 예술가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생에 대한 환희도 주고,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오늘 생명의 이로처럼 와서 즐기고 보고 감동받고 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는 희망을 안고 그런 감동을 갖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신이 내려준 위대한 선물을 마음껏 즐기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모든 예술가들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자기 작품에 지금도 만족을 못 하거든요. 완벽한 만족. 뭐 그건 있을 수 없겠죠. 가끔씩 작품이 너무 작품이 좋은 게 나와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이건 더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투철한 작업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어떤 세계를 좀 끄집어내서 작품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